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은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균형 발전 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중심의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재원과는 별도로 일자리, 문화, 보건,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성장 촉진제 16개 시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낙후지역 특별회계는 연간 한 30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나 공원 같은 만드는 게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그는 좀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작은 군지역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큰 시 위주로 공모사업이 되는데 이 국가균형발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현 예산대로 공모하고 지방을 쌓아 붙이고 이래 하면은 저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현상인데 저는 국가 재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체계로 우리한테 뭉뚱그려서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돈을 한 10조 가져오는 것 같으면 이름 없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든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뭉텅뭉텅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이 한 10조 되면은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1조 미만입니다. 그 10% 미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도의원들께서도 예산을 다루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걸 가지고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어디에서 좀 더 끌어와서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쓸 거냐 좀 더 자체 내에서 머리를 쓰겠지만 낙후지역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만 맞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례적인 일자리에 노인 숫자 채우기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경북도 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를 청도를 비롯한 군지역에 확충하고 이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에 몇 개 군에서 시니어 클럽 센터 이거 만드는 거 부족한데 그거는 내년 중에는 다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경로당이 우리가 한 8,200개쯤 있습니다. 8,200개의 노인 일자리 형태로 한 분이 가서 깔끔히 사업단이라 이래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할 겁니다. 돈은 많이 안 들이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경로당마다 한 명 이상은 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 넘어오거든 반드시 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들만은 하기 어렵다 이래서 지난 4월 달에 지역 5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 경북 100세 행복 플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안이 나오면은 그것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난 10월 7일 날 제25회 노인날 기념식에서는 경북현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4대 중점 전략을 경북 행복 100세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 또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고 대학과 같이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색다른 그런 노인 일자리, 노인 100세 행복 플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안전보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민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도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민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30%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3년 내에는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농업인 안전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농민들이 30% 부담하면은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다른 지역 강원도가 10% 부담을 하고 다른 지역은 뭐 30% 25% 수준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농업인 보험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 대한 자부담, 농기계 이런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가 앞서가는 경북 농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보험에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도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도 농업의 보험 특성상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고 또 안전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한 부분, 또 특히 이제 매년 소멸되는 어떤 소멸성 보험인 부분 등이 저조의 원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여성 20, 30대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0%로 높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률을 향후 3년 이내 15%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지방비 부담률이 15%에서 40%인 점과 특히 전국 1위의 어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서 안전보험이 낮은 점을 반영하여 저희들 자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욱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 사업비 310억 원
총 9천 규모로 동부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 환동의 지역본부가 동남권 경북 도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고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의 약속대로 환동의 지역본부 내 부지사 상주 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사님, 시외버스 면허와 노선 개설 및 변경 허가권은 도지사님의 권한입니다. 불합리한 노선버스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황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신도청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권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동부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업무 시설을 넘어서 연구 중심 도정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을 위한 인프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개표를 통해서 부지사급을 한 3명으로 해달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면은 한동의 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근버스에 다닐 만한 그런 인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고 거기에서 집을 얻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검토해서 만약에 경남이 진주와 창원 간에 통근버스를 다니는 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꼭 필요하면 일반인도 타고 공무원도 타고 할 수 있는 직통을 하는데 개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정책 갈등 예방과 해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간 구체적 갈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책과 갈등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이 커지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빠르게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사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 교육 등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교육을 위해 조직 확대, 관련 규정 정비, 교육과정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지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및 1교 1환경교사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 과정에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가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인 교사 정원 또한 기재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환경부,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교육 시수 확보 및 환경교사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표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9월까지 지금 가칭입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생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운영 등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환경교육을 전담할 교육 전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환경교육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차원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성과 평가 시 대외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학생 선수 학생권 보장 및 안전 등 다각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학교 운동부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무기계약직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 방식 개선, 또 합리적인 계약 체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방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8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합리한 평가 방법 및 계약서 등으로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정에 따라 곧바로 취업규칙 개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관리자 중심의 단순 평가를 학생, 학부모, 관리자가 함께하는 담은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불리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여 표준 계약성 및 근로기준안을 현장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역 예술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탁상 행정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 발전의 소시와는 물에 기름 돌 듯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 SOC 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허툴게 쓰이지 않게 사업 시행 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농의 수산 분야를 연계한 협력 방안과도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 지방인구 소멸에 대한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가칭, 농업 공무원, 어업 공무원, 산림 공무원 등을 공채로 선발, 20대 청년들이 60세까지 보장받는 평생 직업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렵다 생각하고 유출된 인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1조 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소시 사업 관련해서 동떨어진 이야기라 이랬는데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자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동의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데 울진 후포항 생활 SOC 확충 국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마트 수산 가공 조합단지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무원처럼 평생 직장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에 적응하면은 공무원을 그만큼 더 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농업 공무원 그 사람 평생 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안은 좋은데 현실과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탄소 중립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국의 전기를 들여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기사님, 이참에 3, 4호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열거리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 신울진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인류를 위한 명분이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믿어도 되겠죠? 그 희망의 울씨를 울진 국민과 함께 살려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이 현재 480개 좀 돌아가는데 지금 계획에 있는 게 7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원자력 만들 힘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좀 남아있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몇백 개 만드는 걸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영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3, 4호기 건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이라는 단어보다는 학폭이라는 단어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청장, 교육감님 아시죠? 학교 폭력으로 처벌할 영역이 아님에도 교사들의 역할은 거의 없고 설상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하이를 유도해도 교육부 지침이나 법이 교사들에게 주는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장께 항의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 당국의 문제라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만 시스템만으로 계속 간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폭 예방 교육이 이 화해 교육이 못되고 이 법에 따라서 신고와 사안 처리 방법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실제로 예전 같으면 그 학생들 간의 웬만한 갈등은 선생님의 중재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폭 예방법이나 또 사안 처리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자칫 개입을 하기 중재를 하면 이것이 개입이 돼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 예방법이나 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만큼은 아이들 갈등을, 아이들 폭력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이나 또 개정 전까지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이 학폭심의위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를 해서 아이들의 이런 그 신고와 처벌 위주로만 가는 학폭 예방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개혁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시 학대를 반대하는 69개 교육시민단체, 공론화에 모인 23개 단체와 진보 교육감이 많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반대하는 이 제도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우리 교육계가 흔들리면 입시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혼란, 그리고 정시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 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강락군의 시대로 해결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서는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 가지고는 미래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학습 공간도 바꾸고 있고 또 수업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가 이렇게 정시 위주로 하다 보면 이 대학 입시에 따라서 초중고 수업이, 초중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금 수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구려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 안동구려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